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늘 학창 시절과 직장 생활을 하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피해 다녔다며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바스러져 버렸죠. 이제껏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몇 년간 저는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흔히들 돈이 있어야 행복도 같이 온다고 하지만 저 말처럼 집안에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도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사이가 돈독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서로 바라만 봐도 괜시리 웃음이 튀어나오는 그런 가족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두 분 다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래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회사를 다니며 힘든 직장 생활을 서로 도와주다 마음이 통했던 두 분은 결혼까지 하게 되셨대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기업을 다니셔도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 월급을 받는 족족 가족들 밑으로 들어갔대요. 각 집안의 막둥이들이 취업을 하면서부터 월급을 온전히 자신들을 위해 쓸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살고 계셨는데 월급을 몇 년간 모아서 겨우 지금의 집을 살 수 있었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지금껏 힘들게 살아온 과정들을 듣고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중학생 때 알게 된 것인데 저희 외가 쪽이 원래는 무당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 어머니 때부터 신기가 약해져서 외할머니까지만 무당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당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기가 약해졌긴 하지만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닌지 어머니는 항상 기분이 찝찝할 때 저보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늘 조심하라고 언지를 주셨었어요. 이게 신기와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어머니처럼 신기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태생적으로 사람 보는 눈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봐도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속셈으로 제게 다가왔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이건 학창시절과 회사 생활할 때는 물론이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얼마나 좋던지 남자친구가 저 몰래 바람을 피면 제가 직접 현장을 잡는 건 기본이었고 한 번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사기꾼인 것도 잡아냈었다니까요.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촉이 맞는 건지 제 자신이 무서울 때도 많았어요. 저는 더 이상 저런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연애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혼 안 했으면 당장 이 남자 만났을 거라고 호들갑 떨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단순 궁금증으로 소개팅에 나갔다가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안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저와 남편 둘 다 비슷하게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외동아들이라길래 오냐오냐 자라서 자기밖에 모를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배려심도 많고 저를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무슨 일이 생기든 늘 저부터 생각해주거든요. 저는 남편과 단기간에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곤 겁이 나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남편도 멀리했었어요. 남편은 계속 자신을 멀리하는 제 반응에 벌써 저희에게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제가 임신을 했을 거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임신을 했다고 털어놨을 때 자신한테 질린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심했대요. 그리고
늘 배려했던 사람인지라 먼저 제 의사부터 물었죠. 수연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난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받아들일 거야. 낳고 싶다고 하면 책임질 거고 수술하고 싶다고 하면 그 의견도 존중해 줄 거야. 난 우리가 만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너무 걱정부터 앞서서 잘 모르겠어. 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 솔직한 심정은 너와 아이 둘 다 책임지고 싶어. 책임질 능력도 되고. 연애 기간이 짧아서 불안한 거 아는데 나 한 번만 믿고 아이 낳을까 우리? 저는 남편을 믿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결혼 전 시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시댁 걱정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을 보시곤 사람 좋아 보인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었어요. 저는 정말 식장을 들어서는 순간에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외동이라 시댁살이를 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엄청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온화하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시집살이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친구들도 제 시댁살이를 말렸을 때 제가 사람 볼 줄 안다고 저희 시부모님은 그러실 분 아니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역시 시자 붙은 집안은 다 똑같은 것이었어요. 일부러 저를 시키려고 모아둔 건지 밀린 집안일이 잔뜩 있더라고요. 집안도 엉망이고 세탁물도 세탁기에 가득 차 있고 금방 먹은 것 같은 설거지거리들도 쌓여 있고 그야말로 집이 쓰레기장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필 남편이 회사에 급하게 일이 있다고 불려가는 바람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제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름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정신 차려보니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몸조심해야 하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집안일 한다고 몸을 쉬질 못해서 그런지 아랫배가 살짝 당겨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조금 누워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저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드러날 게 있다니 대단할 지경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뭐라든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셔서 미웠어요. 제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잊으신 것인지 김장을 하라고 하질 않나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나 힘든 일만 모조리 제게 시키시더라고요. 그것도 항상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골라서 말이죠. 남편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제가 괜히 말했다가 모자 사이만 갈라놓는 나쁜 아내, 며느리 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밤마다 남편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잘해주는데 남편만 믿고 이 결혼을 이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렇다고 분가를 하자니 나이 드신 시부모님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말지 고민하던 와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정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요. 저는 분명히 오전까지 웃으며 전화했던 분인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랑 착각해서 잘못 전화한 걸 거라고 아버지 무사하실 거라고 남편과 함께 병원 가는 내내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운전이 손에 안 잡힐 것 같던지 바로 택시를 잡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어차피 지금 어떤 말을 하든 제게 안 들릴 걸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제 어깨만 감싸주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말을 제대로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부축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기실에 들어가서 켜져 있는 화면을 보는데 수술 중 명단에 친정아버지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나더라고요. 수연아, 괜찮을 거야. 수술하면 다 괜찮아지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버님 강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잘 이겨낼 수 있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자. 응? 오빠,
나 아직 아빠한테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어떡해?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냐고. 결혼한 뒤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아버님 태어나시고 효도해드리면 되지. 아버님 분명히 이겨내실 거야. 이대로 가실 분 아니야. 아버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나 진짜 나쁜 상상하기 싫은데 왜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 나 무서워. 알잖아, 내 촉 좋은 거. 지금 기분이 너무 무서워. 뒤늦게 저희 연락받고 오신 친정어머니께서 넋을 놓고 대기실로 오시더라고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희를 보자마자 다 자기 잘못이라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야. 수연아, 나 때문에 네 아빠가 어쩌면 좋니? 내가 나가지 말라고 더 세게 말렸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잘못이라니. 엄마가 사고 낸 것도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엄마 잘못이야. 운전자가 잘못한 거지.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녁을 먹고 바나나 먹고 싶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친정아버지께서 나갈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두 분이 사이가 워낙 좋았던지라 이 말만 들었을 땐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나갈 준비를 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친정어머니께서 약간의 신기가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친정아버지가 못 가게 잡았는데 별일 없을 것이라고 집안 마트 잠깐 가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기겠냐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길 건너면 대형마트가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틀거리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신 거죠.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해자를 찾아가니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음주 상태더라고요. 가해자 부인되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자연스럽게 합의를 부탁하길래 저는 무조건 징역 살게 할 거라고 합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소리친 후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몇 시간의 긴 수술을 마치고 새벽에 수술실에서 나왔으나 의사 말로는 지금 상태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크게 다쳐서 오늘 며칠 동안은 지켜봐야겠다고 하셨죠. 친정어머니께서는 일단 본인이 병원에 계속 계시겠다고 하면서 제게 이러다 애까지 잃겠다고 임산부인 저를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집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도 2시간밖에 못 잔 채 회사로 출근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친정아버지 안부를 묻긴커녕 아침밥 차려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사돈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어쩜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눌러 담고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씻고 다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밥 먹다가 저를 보면서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가보려고요. 아무래도 짐을 조금 챙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설거지 때문에 그러신 거면 놔두세요. 제가 갔다 와서 할게요. 사돈 어른은 안사돈께서 잘 챙기시겠지? 너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 말도 모르니?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인데 우리는 안 챙기고 지금 누굴 챙기는 거야? 제가 누굴 챙기다니요. 저희 부모님 챙기는 거죠. 결혼했다고 해서 낳아주신 부모님이 남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랑은 남이나 마찬가지지. 임신한 애가 집에나 있을 것이지 어딜 나간다는 거야? 너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지? 어머님, 저는 여기 있어도 일만 해요. 언제는 절 임산부 취급이나 해주셨어요? 저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저희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 제가 한 말들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자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제게 와서 뺨을 내려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도 밥 먹다가 놀라셨는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욱신거리는 볼을 부여잡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아버지 병간호 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방으로 들어온 뒤 시부모님께서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분이 싸우시는 건지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말릴 힘도 없어서 그대로 울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등 쪽에서 누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발로 제 등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시간이라고 자기 저녁밥 내놓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쁘다고 정성스럽게 차리나 싶어서 그냥 대충 차려주고 나왔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귀에서 피날 뻔한 거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방으로 돌아와 버렸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회사에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임산부 병원에 못 가게 하라고 했다면서 자기가 대신 병원에 병간호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부르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정말 병간호하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가려고 했는데 또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안 했던 창고 정리를 지금 해야 한다 하질 않나. 찻장에 있는 잔들을 쓰지도 않으면서 당장 다 닦아야 한다 하질 않나. 나중에 해도 될 일들을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같이 행동해서 어쩔 수 없이 해드렸어요. 결국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저는 아버지 병실에 갈 수 없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회사 일이 바빠 야근이 잦아져서 결국은 친정어머니 혼자서 병간호를 다 하셨죠. 그러다 결국 저희에게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어김없이 쓰잘데기 없는 핑계로 일을 시켜서 하고 있었는데 아랫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배가 아파와서 결국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쓰러지자마자 주머니 속에 있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간신히 전화 받고 배가 아프다는 말만 되뇌이다가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눈 떠보니 흰 천장에 눈 살짝 부실 정도의 밝은 조명이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남편이 제 옆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오빠, 왜 울고 있어? 걱정했어? 나 괜찮아. 회사는 어쩌고 온 거야. 요즘 일 많아져서 바쁠 텐데. 수연아, 어떡하냐? 우리 진짜 어떡하냐, 수연아. 나도 이렇게 심장이 아픈데 넌 얼마나... 오빠 불안하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제대로 말 좀 해봐.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어?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애기가 우리 곁을 떠났어. 그리고 아버님도 같이 떠나셨어. 우리 애기랑 손잡고 떠나셨어. 우리 진짜 어떡해? 수연아, 수연아! 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뱃속에 있던 아기도 떠나보냈는데 거기다 친정아버지까지 떠나보낸 거예요. 제가 쓰러질 때 전화 왔던 게 친정아버지 부고를 제가 알리려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전화하셨던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배 아프다는 제 말에 아이가 잘못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불려다녀 끝끝내 친정아버지 병실에 가보지도 못했고 아이까지 떠나보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서 시어머니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어요. 친정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못 본 불효녀가 저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많이 사무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일 시켜서 유산하게 됐는데 뻔뻔하게 제 멱살을 잡으면서
자기 손주 살려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시어머니 손을 떼면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장례식장 떠나가라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조문 온 사람들이 다 저희 쪽으로 쳐다보니까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시부모 잘못 만나 꼬이기 시작한 제 인생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친정아버지 곁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친정아버지도 잃고 소중한 제 아이도 잃었는데 과연 제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자고 생각했죠. 제가 마음을 다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간암 말기로 이미 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이니 애초에 저한테 부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자신이 휴직을 쓰든 해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죠. 집에서 버젓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네가 휴직을 쓰니? 너가 일 안 하면 우리 집 뭐 해 먹고 살라는 거야? 제가 모아둔 돈 있어요. 당분간 그거 가지고 생활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니네 마누라 있잖아. 이제 며느리도 우리 집 식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셔야지 왜 엄한 사람이 휴직을 한대? 어머니, 집사람 임신했다는 핑계로 장인어른 병간호 못하게 해놓고 지금 남의 아버지 병간호를 시키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논다고요?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놀아본 적 없어요. 제가 유산한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날도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식충이 취급을 하길래 저도 화가 난 나머지 이때까지 시어머니께 겪었던 수모들을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임산부 병원 못 가게 하라고 한 것도 일부러 친정아버지 병간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고 하자 남편은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흔들리는 눈으로 딴 곳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연애할 땐 수연이 딸처럼 잘해주시더니 다 연기하신 거였냐고요? 아들아, 내 말도 좀 들어보거라. 이거 다 오해야, 어? 내가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한 건 맞는데 듣기 싫어요. 집사람 아끼는 마음이 걱정돼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일부러 못 가게 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장인어른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래요? 결국 어머니 때문에 저희 애까지... 어머님, 그 와중에 변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말 중에 과장된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례식에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아버님 장례식에 와서 손주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던 것도 다 연기였어요? 저 이제 어머니가 무서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분가할 거고 아버지도 어머니께서 모시세요. 남편은 그간 제가 당한 고통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반의 반만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면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시어머니께 맡기시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저희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분가를 해서 둘이서 살기 시작했죠. 저는 가끔씩 친정아버지와 아이가 떠나던 날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감싸주면서 같이 울어주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으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살다 보니 늘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 덕분에 아팠던 기억도 이젠 어느 정도 아물고 더 이상 아프진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모닝커피를 마시다 문득 쎄한 기분이 한순간에 저를 덮치더라고요. 저는 곧장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잊고 있었던 시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제 물음에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속이겠다고 하면서 웃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방금 전화로 부고 소식 들었는데 끊자마자 제가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이런 쪽으로 제 촉이 맞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남편이 저보고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길래 시아버지께서 제게 뭔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말려주시지 않아서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버님 잘 보내드리고 왔어? 뭐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혼자서 헛웃음을 치고 있어? 아버지 사망보험금 있잖아. 그거 다 나한테 왔다? 원래 어머니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왔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도 다 나한테 왔다? 웃기지? 그래? 하나뿐인 아들한테 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사이가 안 좋으셨나 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하나도 안 남기고 오빠한테 주셨겠지. 아버지께서 나랑 너한테 편지 남기셨거든? 나한테 주신 편지 읽어보는데 가관이더라. 여기 수연이 너한테 남긴 편지도 있어. 읽어봐. 남편이 제게 건넨 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남긴 편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에게 남기신 듯 평소 정갈하던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그동안 저와 지내면서 미안했던 감정들을 편지에 담으셨더라고요. 평소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라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면 집안 살림이 다 날아갈까봐 시어머니께서 제게 못되게 굴어도 말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뺨을 맞고 처음으로 화내신 날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두 분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안방에 있던 물건들을 시아버님께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제게 행했던 행동들이 너무 못돼서 가남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망보험금과 전재산 수령인을 남편에게 돌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저와 남편이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자신이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용돈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삐뚤빼뚤한 편지를 읽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장례식에 갈 걸 그랬다며 후회하기도 했었죠. 저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울기 바빴는데 뒤이어 들리는 남편의 말에 울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남긴 편지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시아버지께서 오래 살게 되자 입에 담을 수 없을 악담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영 끊기면서 생활비도 끊어버리자 돈이 없다며 사망보험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에게 할 소리냔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말에 믿기지 않아서 직접 편지를 봤는데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진작에 영 끊길 잘했다고 더 이상 어머니 없는 셈 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픈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족들 다 등 돌린 지금 혼자 남아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난 날들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게 벌써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3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지내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가족도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현재 저희 부부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3명이서 살고 있어요.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에게 다시 찾아온 인연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4년 만에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요. 저희 곁을 잠시 떠났던 아이가 4년 동안 길을 잃어서 이제서야 다시 찾아와 준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이제 나쁜 기억들은 다 잊고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웃음이 가득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